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 바로 입냄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손주가 할머니 옆에서 슬쩍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그 순간 며느리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은근히 몸을 뒤로 젖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속상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양치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을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양치질 열심히 하고 가글까지 했는데 금방 또 냄새가 올라온다니.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한 치약, 더 오래 양치질, 이렇게 해봤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30년 넘게 구강 치료를 해오신 박도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치약은 그냥 향으로 잠시 가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진짜 원인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럼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0년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 박도윤 교수님의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입냄새를 싹 없앨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입냄새 원인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침샘이 약해져서 입안이 잘 마르잖아요. 침은 사실 우리 입안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침 속에는 세균을 억제하고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 같은 냄새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나 물을 적게 마시는 분은 입냄새가 더 심해지기 쉬워요. 두 번째는 잇몸병이나 충치,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끼는 음식 찌꺼기들이에요. 치아나 잇몸이 약해지면 음식 찌꺼기가 더 잘 끼고 오래 남아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잇몸 주머니 속에 세균이 숨어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요. 충치 속도 마찬가지죠. 썩은 나무 구멍에서 냄새가 나듯이 충치가 깊어지면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혀에 끼는 하얀 이끼, 백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 세균이 뒤엉켜서 만들어지는 건데 냄새의 큰 원인이에요. 혀 표면이 거칠어서 세균이 숨어 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치만 하고 혀는 그냥 두시거든요.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하루 한두 번 부드럽게 닦아주면 입안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단, 세게 문지르면 혀에 상처가 나서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코 막힘이에요. 비염이나 코 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으면 입안이 금방 마릅니다. 밤에 자면서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말라있고 냄새도 심해지죠. 또 코가 막히면 구강 내 산소 공급이 줄어 세균이 더 활발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비염 치료를 받거나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가습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위산이 올라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걸 드시면서 입이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내과 진료,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치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 전체의 건강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가장 속상한 건 본인은 익숙해져서 잘 모르는데 가족들은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손주들과 뽀뽀하기도 망설여지고 사람들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해결책은 더 강한 향의 제품이 아니라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녹차 양치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니, 녹차로 양치를 해요? 하고 놀라시는데요. 이게 정말 의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듬뿍 들어 있어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입냄새의 주범인 세균을 직접 억제해줘요. 세균이 만들어내는 황화합물 같은 냄새 물질도 중화시켜주고요. 그래서 양치 후 상쾌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또 녹차에는 EGCG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세균막을 깨뜨리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녹차 속 플라보노이드는 구강점막을 진정시켜주고 침 분비를 촉진해서 입이 마르는 걸 막아주죠. 침이 늘어나면 입안이 자연스럽게 세척되면서 냄새도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치약은 잠깐 향으로 냄새를 덮어줄 뿐이지만 녹차는 세균을 줄이고 냄새 물질을 없애주면서 입안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구강 청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녹차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녹차 우리기부터 시작해요. 먼저 컵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대략 200ml 정도 준비하세요. 물은 팔팔 끓는 물보다는 조금 식힌 70에서 8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겁게 우리면 녹차 성분이 파괴되거나 떫은 맛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녹차잎 2스푼 아니면 티백 2개를 넣고 5분 정도 진하게 우려주세요. 마실 때는 연하게 드시지만 양치할 때는 효과를 보려면 조금 진하게 우려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미지근하게 식혀주세요. 우려낸 녹차는 뜨거운 상태로 쓰시면 입안이 데일 수도 있고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과 비슷하게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로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써야 구강에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칫솔에 묻혀서 양치하기. 이제 칫솔을 준비하세요. 치약 대신 녹차물을 묻혀서 치아와 잇몸을 천천히 닦아줍니다. 잇몸 라인과 치아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그리고 혀 위도 살살 쓸어주세요. 혀에 하얗게 낀 설태가 냄새의 큰 원인이거든요. 단,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상처가 나지 않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넷째, 마무리 가글하기. 양치가 끝나면 남은 녹차물로 입을 헹구어 주세요. 그냥 한번 헹구는 게 아니라 입 안에서 30초 정도 굴리면서 잇몸 사이, 혀 밑, 볼 안쪽까지 골고루 닿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 억제 효과가 훨씬 커지고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다섯째, 습관으로 만들기. 이건 하루 한두 번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점심에는 바쁘시니까 양치까지는 못 하셔도 가글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12주만 해보셔도 가족들이 이제 냄새 안 난다고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공복에 바로 하지 마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세요. 삼키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걱정되면 담당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치아 착색도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커피나 홍차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쓰면 치아가 살짝 누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반 치약으로 양치해 주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신 어르신이 2주만 해보셨는데 손주가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점심에 가글만 해도 오후 내내 입이 상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생강 루틴이에요. 생강은 옛날부터 감기 몸살에도 쓰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몸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가 약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위가 불편하신 분들께도 참 좋아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생강을 얇게 몇 조각 썰어서 물에 넣고 팔팔 끓이지 말고 은근하게 살짝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쓰고 매워지거든요. 끓인 물은 꼭 식혀서 체온 정도의 따뜻한 상태로 만든 뒤 식사 후에 가글을 해보세요. 30초 정도만 해도 입안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치할 때 치약만 쓰지 마시고 거기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보는 거예요. 이 작은 한 방울이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세균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같이 생강물을 우리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생강물은 다음 방법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매일 생강 끓이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땐 한 번에 넉넉하게 끓여 두시면 돼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냄비에 넣고 은근하게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인 물은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보틀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면 2, 3일은 거뜬히 쓸 수 있고 병을 깨끗이 소독해서 쓰면 5일까지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 덜어서 미지근하게 데워 가글하거나 양치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끓일 필요 없이 데우기만 해도 돼서 훨씬 편리해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생강 농축액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고 체에 걸러서 맑은 진액만 보관하는 거죠. 소독한 작은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뜬히 쓰고요. 아이스 큐브 틀에 부어서 얼려두면 12개월까지도 쓸 수 있어요. 쓸 때는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만 섞어도 입안이 개운해지고 물컵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가글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번 생강을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쓰니까 훨씬 간편하죠. 마지막은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요. 요즘 마트에 가면 생강차 티백이나 생강 파우더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죠. 다만 시중 제품에는 설탕이나 향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꼭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원재료 100% 생강 제품을 고르시면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매일 귀찮지 않게 생강 루틴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안전이에요. 생강 표면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반드시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고 쓰시는데 사실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안쪽까지 번져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생강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는 간을 손상시키거나 심하면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보이면 그냥 전부 버리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일리톨 루틴이에요. 보통 자일리톨이라고 하면 껌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순수 자일리톨 가루가 입냄새를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혀 위에 끼는 설태예요. 하얀색이나 노란색 코팅처럼 보이는 그 설태 속에서 세균이 잔뜩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혀 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이를 먹어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설태 속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며칠만 꾸준히 해도 혀가 훨씬 깨끗해지고 입냄새도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에 양치를 끝낸 뒤 순수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녹입니다.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 5분 정도 머금고 계시면 돼요. TV 보면서 혹은 책 보면서 천천히 녹이면 금방 지나갑니다. 다 녹은 뒤에는 가볍게 물로 헹궈내면 끝.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실제로 일주일 만에 혀가 맑아지고 가족들이 먼저 이제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아줘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효과가 빠르고 체감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녹차, 생강, 자일리톨을 하루에 어떻게 배치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먼저 물 한 모금으로 입안을 적셔주세요. 밤새 입안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 한 모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녹차 양치를 하시면 돼요. 혀에 설태가 심하게 낀 날은 생강물로 30초 정도만 가글을 해주셔도 훨씬 상쾌해집니다. 점심에는 다들 바쁘시죠? 이럴 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끓여둔 녹차물 조금만 덜어서 가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짧아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녹차 양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자일리톨 루틴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자일리톨이 혀 설태를 줄여주고 주무시는 동안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다음날 아침 입안이 훨씬 개운할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늦은 밤에 과식하는 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또 혹시 비염이 있으시면 꼭 치료를 받아서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회복하시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1,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달라졌다 느끼는 것보다 가족들이 이제 냄새 안 난다, 괜찮아졌다 하고 먼저 반응할 거예요. 그 말 들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입냄새는 숨기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지는 작은 신호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녹차, 생강, 자일리톨, 이 세 가지 간단한 루틴으로 손주가 먼저 다가와 안아주는 행복을 꼭 다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